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하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지금 선대위 상임고문직에 이제 있는 이해찬, 이재명 이해찬 여의도에 있는 한 한정식집에서 극비 독대를 했습니다. 이재명과 이해찬 두 사람이 여의도에서 저녁밥을 먹는데 곁에 어떤 측근도 함께 동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극비 차단을 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독대 극비 만찬을 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이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마치 수렁에 빠진 듯이 박스권 합니다만 박스권이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그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큰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겠지만 인적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더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워낙 이 자리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는 중진 원로 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할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낙연, 정세균 두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대기는 했습니다만 이낙연, 정세균, 이낙연 두 사람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된 것과는 달리 흔쾌하게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입니다. 경선의 후유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시간이 사뭇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이해찬 두 사람이 극비독대로 저녁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차별화하는, 실정을 만회하는 그런 내용의 선거 공약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타이밍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지부진한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반등의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치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 지도부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 그 대화의 대부분을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때론 메모도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오고 간 얘기가 선거대책위원회의 쇄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선거대책위원회의 쇄신, 대책위원회를 쇄신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내쳐라. 그 사람은 선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 대신에 이러이러한 참신한 얼굴이 전면에 배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이 모두 12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12명이나 되면은 거꾸로 말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아무도 현장에서 발벗고 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용은 갖췄을 때 싸우는 선수는 한 명도 없는 이제 그러한 침체된 늪 같은 분위기가 만연해 있고 거기에서 위기감이 지금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재명, 이해찬 두 사람이 저녁을 먹고 반주라도 곁들여서 이제 이야기가 고조가 되면은 그 앞에 부분에서는 좀 추상적으로 했던 얘기가 후반부에 가면은 실제 사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얘기가 오가는 겁니다. 누구 주로 중진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뒤로 좀 물리라고. 그 사람들은 하등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대신에 초선, 재선 그리고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는 인사들 이런 참신한 얼굴들을 전면 배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제 이런 얘기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 국면은 지금 6회 말이 끝났습니다. 야구의 비유를 하자면 1회에서 9회까지 야구 경기가 있다면 6회 말이 끝나고 이제 7회 초에 접어듭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해찬이라는 구원 투수를 지금 투입하지 않으면 이제 사뭇 격차가 벌어진 채로 그러니까 상대 팀과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진 채로 9회 말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그래도 이해찬이 구원 투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169명 현역 의원들이 모두 다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뛰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다 해외에 나가서 노을궁리하고 저녁마다 한적한 이 술자리 마련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뭐 이런 상황이지 선거에 뛰어들어서 정말 자기 지역구를 샅샅이 훑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다 지시하고 점검하고 지휘할 수 있는 전 국회의원들의 그를 한 손에 쥐고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7회로 야구 경기는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이해찬 등판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거는 상대적인 그런 게임입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상대편 쪽에 즉 국민의힘 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전면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적장이 굳은 자로 가고 있다면 이쪽에서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장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은 이해찬밖에 없다. 이런 논리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등판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이재명 캠프, 민주당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해찬 전 대표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을 거야. 이해찬 전 대표 본인이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국민들한테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은 호감보다도 비호감이 높아. 그러니까 당 지도부, 선거대책위원회 지도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밀실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선거 전략을 코치를 하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역할은 가능할런지는 몰라도 유세 차량에 같이 올라선다든지 방송에 나와서 TV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응원을 한다든지 이건 마이너스 점수가 오히려 더 높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말 잘 알고 그때마다 민주당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제 여권의 원로 인사가 있지요. 바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도 확장, 이 중도 확장은 이해찬의 주특기가 아니야. 9년 전에 그 박근혜 문재인 양강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라고. 그때도 이해찬은 대통령 선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해찬 당 대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사퇴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다시 나온다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후보는 아주 중대한 그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장동 게이트로 인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그것이 미진할 경우 아니면 이제 야당과 쌍특검을 받는다. 그래서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신의 가장 대표 공약을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타계 국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이해찬 두 사람이 여의도에 있는 한 한정식집에서 극비 독대를 했다. 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